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 바로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지갑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지갑 청사진, 이걸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혹시 몇 년 뒤에요, 우리가 은행 앱보다 디지털 지갑 앱을 더 자주 열어보는 세상,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더 이렇게 우리 금융생활 가까이 다가오면서 바로 이 지갑의 역할이 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그런 신호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암호화폐를 보관하던 그 지갑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입출금, 결제, 이자 수익, 해외 송금, 심지어 월급 수령까지 다 되는 내 손 안의 금융 허브로 진화하고 있는지 그 핵심 변화랑 가능성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기술적인 이야기보다는 이게 당신의 금융 생활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그 의미를 한번 같이 짚어보죠. 와, 흥미롭네요. 금융 허브라니. 우리가 알던 지갑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요. 그럼 가장 먼저 이 지갑의 정의 자체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예전에는 사실 지갑하면 그냥 변동성 큰 코인을 넣어두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디지털 금고 느낌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과거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달러나 원화 같은 법정 화폐의 가치를 딱 고정시킨 디지털 화폐, 이게 중요해지면서 지갑의 역할이 정낙극적으로 확장되고 있어요.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단순 보관 앱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입금과 출금, 이걸 온 오프램프라고 하죠. 그리고 상점이나 온라인에서의 결제, 또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것, 친구나 가족에게 돈 보내는 송금, 더 나아가서는 월급을 받거나 사업자가 대금을 정산받는 일까지. 이 모든 금융활동이 하나의 지갑 앱 안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말 그대로 금융 게이트웨이로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엄청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예전처럼 막 복잡한 주소 입력하면서 코인을 전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카톡으로 메시지 보내듯이 자연스럽게 돈을 주고받는 경험, 이걸 기대하게 된다는 거겠죠. 지갑 잔액 볼 때도 원화나 달러 옆에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같이 표시되는 게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온다는 거고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진짜 일상적인 교환 수단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지갑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바로 안전 그리고 편의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그런 숙제가 생긴 겁니다. 내 모든 금융활동의 관문이 된다면 보안은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인지 자료에서도 보안이랑 자산 보관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시하고 있네요. 셀프 커스터디, 그리고 MPC 스마트 계정. 이게 이름만 들어서는 좀 어려운데 실제로 사용자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핵심은 그거예요. 누가 내 자산의 열쇠, 그러니까 프라이빗 키를 관리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느냐. 셀프 커스터디는 말 그대로 내가 직접 모든 열쇠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내 자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 주권을 갖는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죠.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자산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도둑 맞으면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위험이 따릅니다. 진짜 집 열쇠 잃어버리면 집에 못 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걸 대중적으로 쓰기엔 좀 불안한 면이 있었죠. 자료에 나온 사회적 복구나 패스키 같은 게 그럼 해결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게 바로 셀프 커스터디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들입니다. 사회적 복구는 미리 지정해둔 친구나 가족, 아니면 내 다른 기기들 도움을 받아서 분실한 접근 권한을 되찾는 방식이고요. 패스키는 요즘 스마트폰의 생체 인증, 지문이나 얼굴 인식처럼 간편하면서도 안전하게 로그인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죠. 이런 보조 장치들이 좀 있어야 개인이 안심하고 자산 주권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그럼 커스터디 방식은 서비스 회사가 열쇠를 대신 관리해 주는 거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은행이나 거래소처럼요? 그렇습니다. 이 방식은 우리한테 훨씬 익숙한 모델이죠. 비밀번호 잊어버려도 고객센터 통해서 복구할 수 있고 KYC, 고객 확인 절차를 통해서 계정을 관리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선 편리합니다. 다만 내 자산의 통제권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맡기는 셈이니까 그 회사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전제가 따르죠. 그럼 마지막, MPC와 스마트 계정은 약간 이 둘의 장점을 합친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료에 보니까 은행 수준의 안심 UX를 구현한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MPC, 다재간 컴퓨팅은요, 열쇠를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서 서로 다른 곳, 예를 들면 사용자 폰, 서비스 회사 서버, 이렇게 나눠서 보관하는 기술이에요. 마치 그 핵미사일 발사 버튼처럼 여러 조각이 동시에 있어야만 문이 열리기 때문에 한 곳이 해킹당해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죠. 스마트 계정, AA라고도 하는데 이건 더 나아가서 지갑 자체의 규칙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0만 원 이상 송금 시 추가 인증 필요라든가 승인된 쇼핑몰에서만 결제 가능, 자녀 용돈 지갑에서 게임 아이템 구매 시 부모 동의 필요 같은 규칙을 설정하는 거죠. 이 두 기술을 활용하면 사용자가 직접 키를 관리하는 듯한 그런 통제권을 느끼면서도 은행처럼 안전하고 편리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아마 미래 지갑 UX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와, 보안하고 편의성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이제 이 지갑이 실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쓰일지가 궁금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결제하고 송금이겠죠? 당연합니다. 지갑이 금융 허브가 되려면 돈을 주고받는 경험이 지금보다 훨씬 간편하고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상점에서 QR코드를 찍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앱으로 바로 결제할 때 사용자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인지 뭔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야 해요. 가격은 익숙한 원화나 달러로 표시되고 복잡한 블록체인 수수료, 가스비 같은 건 지갑이 알아서 최적의 방법으로 처리해 주는 거죠. 사용자는 그냥 결제 버튼만 누를 뿐입니다. 송금도 마찬가지겠네요. 지금처럼 막 길고 복잡한 지갑 주소 대신에 실수할까 봐 보낼 때마다 몇 번씩 확인하게 되는데. 바로 불편함. 그걸 해결하는 게 핵심입니다. 미래의 지갑은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아니면 김대리.월렛처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 ENS 같은 네임 서비스를 활용해서 송금하게 될 겁니다. 마치 우리가 카카오페이나 토스로 친구한테 돈 보내듯이요. 여기에 더해서 상대방 실명 일부나 프로필 사진 같은 걸 미리 보여줘서 이 사람한테 보내는 거 맞나? 확인시켜주는 기능도 강화될 거고요. 그럼 매달 내는 넷플릭스 구독료나 프리랜서 대금 지급 같은 반복적인 거래도 자동화될 수 있겠군요. 자료에 나온 조건부 지급, 에스크로 기능도 재밌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중고 거래할 때 물건 받고 구매 확정하면 돈이 판매자에게 넘어가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계약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자동으로 대금이 지급되도록 설정하는 거죠. 중고거래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특정 단계가 완료되면 대금을 지급한다거나 크라우드 펀딩 목표 달성 시 투자금을 전달하는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겁니다. 결제랑 송금이 편리해지는 것 말고도 이 지갑이 자산을 관리하고 불리는 역할까지 한다고요? 예금처럼 이자를 받는 기능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갑 안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예치 상품들이 중요해질 겁니다. 자료에서는 특히 안전 모드를 강조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 단기국채, T빌처럼 변동성이 낮고 신뢰도 높은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상품에 스테이블 코인을 예치하고 안정적인 이자를 받는 방식이죠. 물론 어떤 투자든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으니까 위험에 대한 명확한 고지 그리고 사용자의 선택권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여러 블록체인에 흩어져 있는 자산들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것도 가능해질까요? 지금은 이더리움 지갑, 솔라나 지갑 막 따로 쓰고 옮기려면 복잡한 브릿지 거쳐야 해서 너무 불편한데요. 사용자가 내 이더리움 지갑에서 친구의 솔라나 지갑으로 $50 상당의 USDC 보내기 이렇게 요청하면 지갑 시스템이 백엔드에서 가장 효율적인 브릿지 경로나 환전 방법을 자동으로 찾아서 실행해 주는 겁니다. 사용자는 그 복잡한 과정을 전혀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와, 정말 편리해지겠네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도 가끔 1달러 가치가 흔들리는 디패깅 위험이 있잖아요. 이런 불안함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매우 중요한 지적입니다. 똑똑한 지갑이라면 이런 위험까지 관리해줘야죠. 지갑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 준비금 현황, 실시간 시장 가격 등을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만약 특정 스테이블 코인에서 디패깅 조짐, 그러니까 가치 이탈 위험이 감지되면 사용자에게 즉시 주의, USDC 안정성에 위험 신호가 있습니다. 와 같은 알림을 보내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가 원클릭으로 해당 스테이블 코인을 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자산, 다른 종류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법정화폐 연동 자산으로 즉시 교환할 수 있는 긴급 탈출 버튼 같은 안전장치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쓰고 보관하는 걸 넘어서 위험 관리까지 해주는 약간 금융 비서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와, 이런 강력한 금융 기능을 갖추려면 규제 문제도 피해갈 수는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오히려 규제 친화적인 설계가 필수적입니다. 불법 자금 이동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또 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미래의 지갑은 KYC, 고객 확인이나 AML,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규제 요건을 서비스 초기 설계 단계부터 내장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거래 패턴이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자동으로 거래 한도를 설정하거나 고액 거래 시 추가 인증을 요구하는 방식이죠. 자금 이동할 때 트래블룰, 송수신자 정보기록 규칙 준수 여부나 제재 대상 주소인지 확인하는 것도 지갑이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네, 그런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자가 송금을 시도하면 지갑이 먼저 해당 거래가 관련 규제를 준수하는지, 받는 주소가 혹시 위험 목록에 있지는 않은지 등을 백그라운드에서 확인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이 주소는 제재 대상일 수 있습니다. 거래를 계속하시겠습니까?와 같은 경고를 보내거나 아예 거래를 차단할 수도 있죠. 더 나아가서 세금 신고를 위한 거래 명세서 제공, 국가별 세법에 따른 소득 유형 분류, 이자 소득, 근로소득 등등 보고서 다운로드 기능까지 지원해서 규제 준수를 돕게 될 겁니다. 이야, 정말 금융 게이트웨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규제 준수와 더불어서 사용자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보안 기능도 엄청 중요할 것 같아요. 피싱, 사기나 해킹 위험은 여전할 테니까요. 그래서 사용자 안전을 위한 다중보호 장치가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자료에 나온 거래 시뮬레이션 기능인데요. 어떤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버튼을 누르면 당신의 지갑에서 100USDC가 A에게 전송되고 수수료로 0.5USDC가 차감됩니다. 예상 결과는 5입니다와 같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미리 보여주는 거죠. 실수나 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 보는 사이트나 앱에 지갑을 연결할 때도 경고를 해준다거나 의심스러운 링크를 검사해주는 기능도 있으면 진짜 안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기능들이 필수적으로 탑재될 겁니다. 신규 또는 검증되지 않은 스마트 계약과의 상호작용을 시도할 때 경고를 띄우거나 차단하는 옵션, 특정 기간 동안 출금을 제한하는 쿨다운 설정, 1일 또는 건당 거래 한도 설정, 이런 것들이 사용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안전 레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게 개인 사용자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상점 입장에서도 이런 지갑은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요. 특히 여러 사람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기업에게는 효율적인 자금 관리와 정산이 핵심이죠. 여러 블록체인에서 다양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매출이 발생해도 사업자는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특정 법정화폐, 예를 들어 환화 기준으로 통합된 매출 현황, 수수료, 정산 예정일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백 명의 크리에이터, 프리랜서, 직원들에게 급여나 보상을 지급해야 할 때 엑셀 파일, CSV를 업로드하거나 API를 연동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간편하게 대량 지급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스템이 자동으로 가장 저렴한 수수료 경로를 찾아주니까 비용 절감 효과도 얻을 수 있죠. 아까 언급된 에스크로 기능 역시 계약 이행을 보증하거나 분쟁을 관리하는 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고요. 그럼 지갑 자체가 하나의 플랫폼이 되어서 다른 회사들이 만든 금융 서비스를 그 안에서 바로 쓸 수 있게 되는 그런 그림도 가능할까요? 네, 미입이나 플러그인 형태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용자는 지갑 앱을 나가지 않고도 외부 개발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예치 상품, 대출 서비스, 보험 상품 등을 마치 지갑의 기본 기능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개발자 입장에서도 단일 결제 SDK 같은 도구를 통해서 복잡한 블록체인 기술을 잘 몰라도 쉽게 결제 기능을 자신의 서비스에 연동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개발자는 그냥 사용자에게 $10 받기라는 의도, 인텐트만 전달하면 지갑이 알아서 최적의 결제 경로를 찾아 처리해주는 방식이죠. 와, 정말 지갑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네요. 미래에는 스테이블 코인 외에도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나 은행이 만드는 토큰화된 예금 같은 다양한 디지털 자산이 나올 텐데 지갑은 이것들을 어떻게 다룰까요? 궁극적으로 지갑은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통합 인터페이스가 될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서로 다른 시스템 기반의 자산이라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CBDC, 전자화폐, 토큰화된 예금 등등 사용자에게는 그냥 하나의 잔액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마치 지금 우리가 은행 앱에서 원화, 달러, 펀드 잔액을 한 곳에서 보듯이요. 각 자산의 법적 성격이나 권리 관계는 보이지 않는 메타데이터로 관리될 거고요.
프라이버시 문제도 중요한데 영지식 증명, GK 같은 기술을 활용하면 신원은 검증하면서도 개인정보 노출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KYC, 고객 확인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기능과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미래형 지갑 서비스는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고 또 어떤 기준으로 성공을 평가받게 될까요? 또 약간의 환전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요. 결제 처리 수수료, 기업 고객 대상의 정산 솔루션 구독료, 강화된 보안 기능이나 자산 관리 서비스에 대한 프리미엄 이용료, 외환 처리 수수료 등도 가능하죠. 성공 지표 KPI는 단순히 사용자 수 MAU를 넘어서 실제로 얼마나 자주 결제나 송금에 사용되는지, 활성도,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정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는지, 안정성, 그리고 사기 거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막아내는지, 신뢰도, 또 사용자들이 얼마나 만족하고 추천하는지, NPS, 이런 것들이 종각적으로 중요해질 겁니다. 자, 정리하자면 스테이블 코인 시대의 지갑은 단순 보관함을 훨씬 뛰어넘어서요. 결제, 송금, 저축, 투자, 규제 준수, 보안 강화라는 기능들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금융 허브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더 쉽고 안전한 금융 경험을, 기업에게는 효율적인 자금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결국에는 다양한 디지털 자산을 한 곳에서 매끄럽게 관리하는 핵심 인터페이스가 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거죠. 오늘 저희와 함께 지갑의 정말 놀라운 진화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고려했을 때 문득 궁금해지네요. 몇 년 후 당신의 스마트폰 첫 화면에는 은행 앱과 지갑 앱 중 어떤 것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당신은 어떤 앱을 더 자주 열어보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나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중에 특히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다양한 관점을 듣고 싶습니다.